안녕하세요.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해볼 종목은 말이죠. 저희 구독자님께서 신청해주신 이 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이죠. 이 영상은 제가 분석을 기반해서 나열한 의견이고요. 이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닌 엔터테인먼트 목적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Applied Materials의 현재 주가는 말이죠. 60.60달러이고요. 하루 기준으로 4%나 올랐고 한 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0.56%가 떨어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COVID-19의 영향에서는 벗어나가지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pplied Material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ed Material provides manufacturing equipment, services, and software to the semiconductor, display, and related industries. Applied Material은 이렇게 반도체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에게 반도체를 제조하는 장비와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It operates through three segments: Semiconductor System, Applied Global Services, and Display and Adjacent Markets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세 개의 세그먼트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Semiconductor System이고요, Applied Global Service라는 곳이고 Display and Adjacent Market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Applied Material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26일을 기준으로 말이죠. Applied Materials 같은 경우는 Semiconductor System에서 66%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pplied Global Service 쪽에서는 24%를 담당하고 있고요. Display and Adjacent Market 쪽에서는 10%를 담당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매출은 Semiconductor System 쪽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차지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이나를 보시면 말이죠. 33%로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리아가 24%고요. 타이완이 16%, 재팬이 11%, 그리고 Southeast Asia가 3%고요. 미국이 9%, 유럽이 4%로 대부분의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아시아 쪽에 배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가를 보시면 말이죠. COVID-19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겨내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의 Applied Material이라는 회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실제로의 실적을 이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 쪽에 레비뉴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비뉴를 보시면 말이죠.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4.4조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2020년 3월, 즉 1분기 때 보시면 3.96조인데 오히려 코로나가 있을 때 살짝 멈칫하고는 다시 이렇게 크게 매출액을 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Cost of the Revenue랑 비교를 하자면 말이죠. Cost of the Revenue는 여전히 평균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Gross Profit 또한 Revenue의 흐름과 같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Revenue 빼기 Cost of the Revenue인데 Gross Profit에서도 1.96조를 2분기에 달성을 했고요. 1분기 때는 1.75조를 달성해서 1분기의 기록보다 더 잘 나온 기록을 보여준 Applied Material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ross Margin과 Profit Margin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때 쓰는 그런 도구입니다. Gross Margin을 보시면 44.50%로 이 수익률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Profit Margin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Other Expense라든가 Operating Expense, Interest, Tax 등등 이런 거 다 빼고 나서요. 회사가 실제로 흑자를 얻었는지 적자를 얻었는지를 보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Profit Margin은 19.10%로 이 정도면 Profit Margin도 꽤나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왜 COVID-19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빨리 회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밸런스시트로 가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그리고 부채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시트입니다. 먼저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이 Applied Material을 갖고 있는 이 캐시는 말이죠. 4.35 빌리언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Non-Current Investment를 보시면 1.54 빌리언 달러고요. Current Investment는 406.00 밀리언 달러로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말이죠. 약 한 6.35 빌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ceivabl의 경우는 2.81 빌리언 달러로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약 2.8조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tangible은 무형자산인데 회사의 이름이라던가 라이센스를 뜻하는 것으로 3.63조 정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3.9조로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재고들을 뜻합니다. 고객들을 서비스해주기 위한 그런 스페어 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미 끝난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을 작업하고 있는 작업 수행 사항 등이 재고로 될 수도 있습니다.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을 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지분이나 공장 또는 장비들을 말하는 것으로 1.53조 정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iability를 보시면 말이죠, 우선 Non-Current Debt가 약 5.45 정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후, 즉 2021, 2, 3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대상은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urrent debt는 지금 0%네요. 12개월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ax liability는 정부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고요. payable은 2.9조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deferred revenue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계약한다고 했을 때 10%는 계약금으로 주고 말이죠. 나머지 90%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를 돌려받을 때 돈을 내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90%라는 돈을 완전히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는 이 deferred revenue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돈을 다 주고 나면요, 이 deferred revenue는 사라지므로 이 부분은 부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말이죠, 우선 non-current debt가 5.45조를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현금을 보시면은 4.35 더하기 1.54 더하기 406이니까 약 6조 정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 빼기 5.45조는 여전히 1조 가량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되니까 이 밸런스 시트 같은 경우는 매우 건전한 밸런스 시트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Non-Current Debt Maturit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밸런스 시트 속에서는 5.45조 정도 되는 그런 Non-Current Debt의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 부채를 파악을 할 때 각각의 얼마씩 그리고 몇 년도에 부채를 상환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pplied Material의 부채 기한과 액수를 알아보자면 말이죠, 2025년 전에는 하나도 부채가 없었고요. 2025년부터 2050년까지 부채가 stretch out 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750밀리언 달러고요. 2027년에는 1200밀리언 달러, 즉 1.2조 정도 되는 금액으로 2027년도에 가장 큰 액수의 부채를 상환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pplied Material 회사 입장에서는 2025년 전까지는 상환해야 될 부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마음 편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2025년에는 750밀리언 달러만 내면 됩니다. 지금 현재 Applied Material은 약 6조 가량 되는 그런 현금을 갖고 있고요. 이것으로 2025년 그리고 2027년 동안 갚아야 될 돈은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은 굉장히 완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free cash flow 부분 또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free cash flow는 말이죠, 벌어들인 revenue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operating expense, other expense, 그리고 tax나 interest까지 다 뺐을 때 결국 내수 중에 얼마가 남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이 free cash flow 부분이거든요. 이 free cash flow가 많아야지만 주주들에게 배당금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free cash flow 부분을 보시면 말이죠, 780밀리언 달러를 보유를 하고 있네요. 이번 2분기에는 여태까지 전체적으로 항상 free cash flow 부분이 많은 회사가 바로 이 Applied Material이라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earning per share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PS라는 것은 말이죠, 주가랑 굉장히 연동돼서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EPS가 상승을 하면은 주가도 상승을 하고 EPS가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는데 지금까지의 그 Applied Material의 EPS를 보시면은 꾸준히 시장의 기대치를 이겨왔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2분기 때는 말이죠, EPS를 0.95로 측정을 했는데 1.06이 나왔고요. 2020년 1분기에는 0.89를 예측했고 실제로 0.89가 나왔고요. 2019년 4분기 때는 말이죠, 0.93을 예측을 했는데 0.98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그런 Applied Material입니다. 2020년 3분기와 4분기를 예측을 해놨는데요. 1.17로 예측을 해놨고 1.11로 예측을 해놨네요. 이 예측된
수치를 뛰어넘는다면 또 다른 상승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공매도 부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매도 부분을 보시면은 short interest가 1.83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마존이 0.48 정도의 공매도 수치를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3%는 굉장히 낮은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공매도로부터 그런 위험은 비교적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비던드 그로스 히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ed Material 말이죠. 지금 현재 145%의 디비던드 배당금을 주고 있고요. 이 배당금의 역사를 보시면은 꽤나 긴 역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2019년까지 계속 디비던드를 높여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적이 잘 나온다면 말이죠. 디비던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제로 이번 2분기 때 Applied Material이 배당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는지 남아있지 않은지를 한번 수치화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Dividend Payout Rati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Applied Material의 밸런스 시트과 Free Cash Flow를 보면은 배당금을 줄지 말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Payout Ratio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조금 더 구독자들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이 Payout Ratio 같은 경우 말이죠. 35%에서 55% 사이를 되게 좋은 Payout Ratio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3.90이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Payout Ratio가 100%가 넘어버리면 말이죠. 배당금을 줄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 이 23.90%라는 것은 배당금을 주고도 말이죠. 여전히 여유가 70% 이상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배당금을 주고도 남고요. 이렇게 페이아웃 레이쇼가 낮으면 낮을수록 나중에 배당금을 높여줄 확률까지 높으니까요.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배당금의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페이아웃 레이쇼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은 dividend per basic common share 0.2를 이 earning per basic share 0.92로 나누면 말이죠. 이 23.90%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분들께서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 배당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은 dividend per basic common share와 earning per basic share를 구하셔가지고 나누면은 바로 이렇게 payout ratio가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배당금을 줄지 안 줄지 결정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니까요. 이런 부분 알고 가시면 꽤나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pplied Material 갖고 있는 최근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쿠사이 일렉트릭이라는 일본 회사를 인수할 수 있냐 마냐가 논의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통 특정한 그 회사를 인수를 할 때 5개의 나라로부터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를 할 때 5개의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이제 인수가 성립되는 것처럼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수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에 여기 뉴스에 따르면요. From September 30th to December 30th까지 또 이제 12월 30일까지 기한이 늘어났다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12월 30일까지도 이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죠. Applied Material이 장기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부분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Last year, Applied Material announced its intention to purchase Kokusai Electric from KKR 2.2 billion in cash라고 했습니다. KKR로부터 코쿠사이 일렉트릭을 2.2조 주고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플라이 매티리얼은 돈이 많아가지고 2.2조를 인수한 데 쓰고도 충분히 돈이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이 매티리얼 입장에서는 2.2 빌리언을 주고 코쿠사이 일렉트릭을 인수하는 게 훨씬 낫죠.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바로 여기 보시면은 Sector Share of Equipment Kokusai and AMAT에서 2019년 자료가 있는데요. 코쿠사이 쉐어가 특히나 센 부분이 바로 이 Tube/Non-Tube LPCVD라는 분야입니다. 이게 어떤 분야냐면 말이죠. 화학기상 증착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한 단계로 화학물질을 플라즈마 및 열을 이용해서 방막을 형성하는 그리고 메탈라인 아이솔레이션 혹은 그 다른 목적의 아이솔레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그런 기술인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몰라가지고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그 공정이
콕사이 쉐어가 35%나 갖고 있고요. AMAT, Applied Material은 5%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콕사이 쉐어를 갖고 있음으로써 이렇게 Tube, Non-Tube, LPCVD를 가져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xidation/Diffusion 부분까지도 다 차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Applied Material은 최대한 콕사이 쉐어를 인수를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주가에 좋은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Applied Material에 관해서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인컴 스테이트먼트나 밸런스시트를 봤을 때 현금 흐름도 괜찮고요. 보유해 놓은 현금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데 대한 체력도 굉장히 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갖고 있는 리스크라고 말하자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정치적인 관계입니다. 원래 이 Applied Material이 코쿠사이라는 일본 회사를 인수하려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말이죠. 중국 쪽에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30일까지 미뤄졌는데 이 인수가 체결된다면요. Applied Material이 갖고 있던 이런 단점이 전부 다 장점으로 바뀔 것 같고요. 주가에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Applied Material은 이렇게 끝마치기로 하겠고요. 혹시나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